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제가 좀 미리 녹음합니다. 지금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 5시 반 넘었는데요. 네. 제가 내일 하루 종일 외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일 나갔다 들어오면 또 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네. 제가 내일 방송을 미리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까 녹음하시고 네. 바로 서울대 갔다 오셨잖아요. 네, 서울대 갔다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생각보다는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저는 사실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에 간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기자가 폭행을 당했으니까 현장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왜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발표한 것이 그닥 그렇게 뭐 이렇게 화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확인을 하러 온 거잖아요. 정말 명예교수가 아니냐? 너희들의 공식 입장을 묻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사들도 많이 왔고요. 또 뭐 미디어사나 또는 한겨레 이렇게 여러 언론사에서 대부분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측에서도 굉장히 뭐 어찌됐든 그 총장실 안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총장이 나오셨는데 같이 길게 얘기를 하고 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항의도 좀 했고요.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결론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는 더 알아보겠대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알아보고 입장을 내겠는데 일단은 100% 확실한 것은 명예교수가 아니라는 거고요. 명예교수가 아닌 이유는 몇 개월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재임 기간이 15년, 만 15년이어야 되는데 15년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명예교수는 된 바 없다.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사칭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사칭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언론사가 그렇게 써주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정을 안 했을 뿐이지 언론사가 그렇게 써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서울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뭐 그런 것을 서치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수가 실제로 이 사람만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문제 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나 명예교수라 하고도 안 걸리면 되는 거네요. 안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말한 거는 그냥 그렇게 언론사들이 그냥 써준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발제를 하는 어떤 토론회에 나가거나 이런 이승만 학당 이런 데 보면 홈페이지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자기 홈페이지인데 그게 사실상 거기에도 명예교수라고 써 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쓴 거니까 사칭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건 자기가 더 확인을 해보겠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여서 확인을 해보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그건 말고 저희가 제시했던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토론회 같은 거 그 토론회에 분명히 이제 제목과 이름에 그 명예교수라고 써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꼭 본인이 썼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주최 측에서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주최 측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용과 제목과 이 사람의 직책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 맘대로 주최 측이 그렇게 할 수 프로필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본인이 동의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한 후 그 사람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언론에 제대로 밝힌다. 이 명예교수가 아닌 분이 명예교수로 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3.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본인에게.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라고 본인에게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담긴 성명을 발표해달라. 서울대학교의 성명을 발표해달라. 이 정도로 요구를 했어요. 그 이상의 요구는 우리끼리도 온도차가 되게 많았어요. 다른 분은 막 식민지 그 사관부터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폭행 뭐 여러 가지 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넘어서서 그냥 명예교수 그 자체를 일단은 사과를 하시고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의 어떤 그 명예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훼손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같으면 서울대에서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하면은 제가 서울대라면 네. 이용 교수를 뭐 고소를 하거나 뭔가 억울하다는 뭐, 성명서를 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교 그럴 것 관계자였으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취재를 하러 온 기자를 저렇게 폭행을 폭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자였으면 저 엄청 뭔가 스스로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측에서 뭐를 할 것 같은데 내가 같으면. 네, 근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안 하고 있는 안 거죠. 하고 여태까지는. 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고 이 마무리를 안 해주시면 뭐 우리는 진짜 좁게는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런 정도의 합의를 했는데 이 모든 전제 조건은 확인해 보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것 이상의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일단 한겨레 기사가 최근 나온 기사가 제일 좀 가깝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승만 TV만 보더라도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작정하고 뒤지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하셔라라고 본인들도 우리가 알아서 찾아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뭐 이용 교수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악용을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거잖아요. 명백하게 확실하게 여쭤본 거는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그 명예교수 협의회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명단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명단에 이분이 없어요. 이용훈 교수가. 그러면 거기 없으면 정말 명예교수가 아니냐라고 확인을 했어요. 내가 기자라면 무조건 거기에 없으면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맞다고. 거기 있는 명단이 최종 명단이고 가장 빨리 업데이트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명예교수를 관리하는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하거든. 명예교수 사이트 협의회에 가서 들어가서 반드시 컨트롤 F 네. 찾기. 찾아서 보셔야 돼요. 동명이인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그거는 이제 학과가 다 정해져 있는 학과까지 써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없는 분은 사칭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시민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소모예요. 언론이 세상에. 제대로 된 기능을 네. 못하면. 국립대에서. 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사실 이 보고서 보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언론이 하는 행태가 사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조중동에서 많이 나오던 지식이긴 한데 방송 보도에서 이렇게 또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는 저는 최근 들어서 본 것 중에 제일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싫고 노조가 싫고 그런 마음은 내가 알겠어. 그 걔네들 컨셉은 내가 알아. 아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방송 모니터인데요. 중간중간에 신문이 조금씩 네. 섞여 있어서요.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돈돈 특집. 네. 돈돈. 네. 뭐니인지 돌고 도란지
돌았네인지. 돈에 돌았는지.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인용한 것은 네. 슈퍼주니어라는 그 아이돌의 네. 돈돈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제 네. 가사를 보면 되게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있거든요. 네, 슈퍼주니어가 네, SM 가수들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네. 디테일은 좀 없더라고. 그래요? 자,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됐다고 하면서 그동안 정규직화를 시도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묶어서 책으로 펴냈대요. 네. 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또 욕을 한번 먹어주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는 뭐 상식입니다. 그런가요? 니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건 욕 먹을 사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나오면 양쪽에서 욕 먹기 사실 쉬운데 네. 노동자 측에서는 어딜 감히 이런 걸 모범 사례로 들고 와라고 할 수도 있고 사측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돈을 쳐발라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노동자 세상에 왔구만. 아이고 큰일 났다 모범 사례를 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뭘 하면서 이렇게 안 한다고 홍보를 안 해서 국민들이 소통을 못 하고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욕을 먹어요.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해도 욕을 먹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게 우리도 민원연도 그렇잖아. 뭐 어떤 일을 해도. 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데 방향성을 내가 생각하는 이 정부의 방향성, 이 내가 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가면서 욕을 먹어도 그냥 감수하고 최대한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엄발 오줌 누기식으로 일하면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정규직화를 뭐 우수 사례를 15개를 묶어서 내놓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서 아직도 배제당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이나 또는 뭐 다른 쪽에서는 이 특히 이렇게 보수 진영이나 경제계에서는 아니 지금 공공부문이 말이야 쓸데없이 정규직을 막 먼저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어 우리 노동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이건 포퓰리즘이야 이러면서 햇소리하면서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간 전날에는 뭐 코이카 그러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찾아가서 격려를 했대요. 코이카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막 문제가 욕을 됐던 좀 먹었어요. 네. 이렇게 콕 찍어서 가주면 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자회사를 설립해서 한 건데 어떻게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찾아가서 격려를 하냐. 네, 네. 이렇게 되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이고 또 뭘 정규직 그래도 이게라도 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소리를. 시켜주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안 그 15개 모범 사례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모니터하기 전에 이렇게 휙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모범 사례라고 묶어놓고 네.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건 노사 갈등이 없었느냐, 자회사 설립을 하면 노동자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쉽게 떠올렸는데 네. 거기에 그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막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어떤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을 무엇을 약속을 해주었길래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잘 나서서 협의를 해주었느냐 이런 설명이 약간 나와 있어서 그래 뭐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자랑할 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MBN 때문에 쓰긴 했지만 그 사례집을 보고 전 하나하나를 이제 뭔가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를 들면은 코이카 여기 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장관이 찾아가서 격려를 했는데 정말 코이카 직원들은 정말 아무 반발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가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딱히? 네. 근데 왜 뭐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노동계에서. 네. 그리고 자회사 설립해서 하면 이거 꼼수다. 네. 라고? 한국도로공사 네. 노동자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또 기사는 또 그렇게 또 네. 노동자 입장엔 안 네.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우습다고 생각한 게 지금 MBN 기사를 보다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례집과 관련돼서 좋게 써준 것도 없었고 나쁘게 써준 것도 딱히 없었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도 뭐 긍정적인 시선도 다 없었고
다만 정부를 비판하거나 노동자들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만 눈에 불을 켜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래서 약간 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례집을 보고 평가하는 건 저는 이제 사례집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정부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의 시선으로 보려면 저는 언론의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시민인 내가 찾아보니까 언론 기사가 많이 없었다.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시 이걸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사례집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평가를 한 게 이제 MBN의 희한한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건 도대체 MBN 그 기사를 보면 문제가 된 빚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왜 너네 정규직 했어? 약간 이런 그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사례들을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이건 기사도 없고 뭐 분석할 수가 없네. 이래서 공부를 다시 하셨구나. 그럼요.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다 찾아보면서 얘네들 뭐 빚이 재무제표까지 찾아봤어. 재무제표 찾아봐야지. 아니 빚이 많다고 하는데 진짜 빚이 많은가? 부터 세상에. 시작해서 빚이 많은 게 무슨 문제지? 이런 걸 막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민원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인 거지. 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어떻게 해. 그렇죠. 이게 믿는 불가능한 거지. 믿고 보는 언론이 돼. 그렇죠. 그래 이게 저는 정말 문제라는 아니면 생각이 아예 들었어요. 안 믿거나. 그렇죠. 아예 아니, 안 그래도- 나는 이거는 좀 믿어질 거. 이게 내가 그래요? 딱 봐서 믿어지더라고. 궁금하네 뭐지. 그럼 시작을 귀가 해보죠. 얇아져.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빚이 너무 많은데 막 노동자를 많이 써가지고 막 배를 불린다. 그런데 걔네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래. 이렇게 하고 나중에 김주아 앵커가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메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막 뜨억한단 말이죠. 그렇지. 어머머 그렇게 하네 이렇게. 그러면 그 이전에 진짜 빚이 많은지 아닌지 빚이 많은 게 정말 문제인지 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제가 보고서에서 와. 좀 했습니다. 대신 다른 언론 대신 아유, 네. 네. 아유 정말. 답답한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맞아. 원래. 자, 그래서 보도량이 어땠어요? 네. 언론사 보도량. 그러니까 방송사부터. 네, 방송사를 일단은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 보도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관이 코이카를 찾은 게 29일이고요. 사례집이 발간된 게 30일이고 그 다음 날이 31일이니까 이 3일 동안에 8개 방송사 보도량을 살펴본 결과 이를 보도한 곳은 MBN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뭐- 한 군데도 안 하냐. 지금 한 고용노동부 군데만 장관이 있네. 지금 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이 정부의 1호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거는 되게 팔로잉 할 만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재갑 장관이 간 것도 별로 딱히 관심 없고 사례집이 나와도 관심 없고 사례집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에서도 관심이 없었다. 근데 오로지 이걸 비판하고 싶은 MBN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MBN이 어떻게 보도를 한 거냐면은 그 MBN의 뉴스 초점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그 JTBC의 앵커 브리핑이랑 비슷한 코너입니다. 그 김주아 앵커가 나와서 이상한 말 해주시는 그 코너거든요. 그러면서 이 MBN 보도의 제목이 빚으로 만든 정규직의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직 공공기관 정규직화가 빚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프레임이 먼저 제목에서 드러나죠. 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사례집을 두고 경영 실적도 나쁘면서 정규직을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주아 앵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모범 사례 15곳을 뽑아 칭찬하며 박수를 쳐주었는데 내용을 보면 박수 칠 일이 아니거든요. 800명 넘게 정규직화했다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당기 순손실이 1,480억 원이었습니다. 또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 월급을 올려줘 장관까지 방문해 칭찬을 받은 곳은 알고 보니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에다 작년 부채 비율이 9,000% 가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연 400만 원이나 올리고 정년도 연장한 공공기관도 있었는데 이곳의 실적 평가 점수는 C였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이렇게 뭐 숫자 그다음 네. 평가로 이렇게
뭐 비판을 하니까 맞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되게 반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이겠지. 설마 네. 숫자를 거짓말했겠어?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김주아 앵커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인건비 등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기관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 한마디로 경영 실적이 엉망진창 상태였습니다. 엉망진창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로 샷다를 내려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공기관이 샷다. 죄송합니다. 셔터. 네. 자, 문을 당장 닫아도 상관없는 그 공공기관에서 지금 정규직화를 그렇게 많이 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차례차례 진짜 그놈들이 빚이 많은지 그리고 진짜 빚이 많은 게 정말 문제인지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도시철도공사인데 이게 우리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다 그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하철을 다 도시철도공사들에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BN의 설명대로 대구 거기 철도공사는 2018년 당기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입니다. 이 말이. 한 해 적자가 1,500억 정도가 났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근데 2017년에 적자가 1,600억여 원이라 가지고 이게 한 100억 정도 다시 번 거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내왔어요. 2016년 10년 전부터 계속 뭐 줄곧. 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나면 대부분 지하철에서 흑자를 냈다는 말이 되게 잘 안 들려요. 없지. 왜냐하면 일단은 그게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네. 또 반대로 수익을 안 내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냐 흑자냐는 사실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MBN의 말은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철도공사가 당연히 이 흑자를 내면 이상한 거죠. 흑자를 내려고 하면 그 요금을 일단 올려야 되니까 요금 올리고 무임승차 다 못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사실 되거든요. 열차 줄이고 열차도 줄이고 최대한 기계화하고 네, 손익에 맞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2017년 도시철도공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가 이걸 또 봤는데 네. 6개가 있잖아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다 적자입니다. 다 모조리 다 적자라 가지고 이게 행정안전부가 여기를 이제 경영 분석을 했는데 이 6대 도시철도공사를 서울 빼고는 다 요금 현실화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시민들에게서 요금으로 회수하는 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너무 큰 문제다 이거는 이라고 이제 행정안전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가까스로 한 60% 정도는 요금에서 환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진 다 한 30-40%대밖에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원가는 자꾸 오르고 전기로 돌아가거나 이런 건 다 오르고 요금은 안 오르고 사회는 점점 고령화돼서 그렇지. 우리가 노인분들의 수는 많아지고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된다 행정안전부가 그러면서 어떤 구조적인 대처가 필요하긴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사실 또 도시철도공사나 아니면 수송을 담당하는 그런 교통 쪽은 이게 흑자를 내면 이상한 거고 적자를 내더라도 돌아는 가야 되는 공공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800명 넘게 여기가 정규직화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얘네들이 적자가 되게 구조적인 문제고 적자인데도 정규직화를 해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적자를 구조적으로 먼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해결 방안을 짜자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언론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정규직 하기 전에 왜 적자 났는데? 그렇죠. 그걸 다시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사회가 정말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줘서 요금도 팍 올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올린다든지 다 같이 뭐 이런 대처를 마련을 하자고 언론이 말을 해야 되는데 공교 흑자를 위해서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정규직화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른 구조를 때렸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이게 사실일지언정 경영이 어려우니까 노동자를 마른 수건 짜듯이 쥐어짜고
노동자 처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흑자 내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그런 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런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처우를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거나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저의 그렇죠. 생각은.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면 이걸 이유로 정규직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자를 해소하자라는 방향으로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공공기관들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아니, 상관없죠. 공공기관 이름이 자체가 공공을 네. 위한 거잖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이 있어요. 돈을 어디서 벌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이런 데도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돈을 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금을 운용해서 점점 몸을 키울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은 평균 부채 비율을 낮추는 축에 속하고 이런 적자를 매년 보는 공공기관은 부채를 점점 늘리는 공공기관에 속하는데 어쨌든 걔네들이 다 이렇게 평균을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한 150%로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가게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한 공공적인 서비스인데 그런 거를 만약에 9호선처럼 9호선. 그렇게 운영하면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 불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보면 그렇죠. 충분히 뭐 이걸 뭐 적자 흑자의 문제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도시철도공사는 그렇고요. 두 번째가 코이카인데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코이카는 영리기관이 아니라서 영업 활동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도 없고 영업 이익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곳이네. 네, 근데 부채 비율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수익이 없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코이카가 국제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보다 조금 더 살림이 어려운 나라에 개발을 나가서 무상 원조를 도와주고 이런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외국에 원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코이카의 경우에는 어디서 빚으로 가져오겠어요? 뭔가 빚을 정부 사업비에서 끌어와서 그렇겠죠. 비용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적자가 마이너스지 뭐. 늘 마이너스지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코이카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언론에 대응을 해서 자기들은 영리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코이카가 영업이익이나 부채 비율이 좋지 못해서 경영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우리의 영업이익과 부채 비율의 뜻을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코이카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서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대신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외국에 뭐 예를 들어 뭐 석유가 나오는 곳에 뭐 돈을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석유를 뽑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국제 개발해주고 국제 협력을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뭐 이익이 난다는 게. 그럼 이익도 안 나는데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세금에서 빌려와서 돈을 쓴 것. 자기네들 돌아가는데 쓰는 돈이겠죠. 그렇죠. 자기네들 돌아가고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뭐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 원조를 해주고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MBN에서 부채 비율이 9,000%나 돼서 너네가 지금 정규직한 건 잘못됐어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뭐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것도 코이카는 영리기관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인데 그러니까 지역 난방을 해주는 그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MBN이 실적 평가 점수에서 C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네가 말한 실적 평가라는 거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너네가 책임 경영하는지 윤리 경영하는지 살펴볼 거야라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하는 건데 여기서 C를 받아서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근데 C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수미양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미를 받았다고 A, B, C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미양가 중에 미를 받았다고 해서 막 아주 뭐 완전 뭐 공부 안 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 아무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S 등급에서부터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D와 E 등급을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고
S랑 A는 뭐 우수하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 정도인데 C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서 읽어보면 네.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을 기획재정부가 C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라고 하면 되게 우리 대학에서 뭔가 재수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갑자기 옛 추억이. 네, 재수강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되게 평균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 이게 평가 대상이 128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30%가 넘게 C등급을 받는다고 해요. 윤리 경영이나 이런 데 더 배점을 주고 각 공공기관도 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공기업 따로 아까 말했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그 외 기타 공공기관 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다르긴 한데 이제 약간 그 정규 분포도처럼 그렇게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이게 그러면 C면은 스무스하게. 보통이면 뭐 미흡하진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뭐 경영이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망 샷다를 당장 내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려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얘네들은 평범하게 하고 있네. 이 정도인데 MBN에서는 이걸 갖다 써서 너네가 C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정규직화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세 곳 모두에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MBN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년 연장도 다 시켜주고,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합니다. MBN에서.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정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MBN에서는 그걸 보면 괜히 내 세금을 써서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임금을. 그치. 그런데 한국 지역난방공사를 사례를 살펴보면 임금을 올리려면 어디 다른 데서 재원을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짜 세금이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설립하든 직접 고용을 하든 지금 용역을 뒀던 그 상태에서 용역 회사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민원련 뭐 청소기업 A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서 막 쓰면 내가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줘야 되고 용역업체 인건비도 내가 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고 직접 고용을 해버리면 그 비용도 안 나가고 뭔가 중개료 같은 게 안 나가는구나. 되게 그렇죠. 뭔가 수수료 같은 것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한국 지역난방공사 이런 곳은 전국에 지사가 있다 보니까 또 전국에 용역 회사가 있고 이래서 한 20여 개 용역 회사를 뒀다고 해요, 아래에. 그러면 20여 개 공공회사에 다 얼마씩 주던 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용을 정규직화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원들한테 다 우리가 다 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 인상이 된 거지 무턱대고 임금 인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년 연장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정규직화를 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미화나 경비 업종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물론 안전이나 아니면 뭐 방호 시설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경비나 미화 직종인데 이 직종의 경우에는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따로 행정 쪽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다음에 그의 경우에는 우리는 뭐 몇 살 이상 되면 명예퇴직해야 된다 이런 게 회사별로 있거나 산업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에는 좀 연장을 늘리게 해주자 이런 그 약속이 다 돼 있고 공공부문 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저번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거기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우리 회사로 불러오면 공공기관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되려.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용역회사에 가만히 있으면 정년이 상관이 없어지는데 공공기관으로 내가 넘어오면서 정년이 깎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잘 배려하세요. 그리고 그의 경우에는 만 65세 정도까지는 정년을 허해주자. 이런 뭔가 정부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한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나 야 너 뭐 이리 와봐 이런 다음에 자 너 뭐 더 오래 일해 내가 해줬다 야 해줬다 한 다음에 야 나 모범 사례로 뽑아줘 고용노동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더 친절한 설명과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되게 오해하기가 쉽고 내 세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친절한 설명을 붙이는 게 오히려 더 뭔가 노사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고 뭔가 정규직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아까 그 김주아 앵커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저 뭐라고 하시는지 약간 그러니까 아니, 너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살펴봤죠. 혹시 김주아 앵커만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이걸 또 살펴봐서 신문 모니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야, 일을 만들어. 너무 답답해. 다른 언론에서 하나만 반발 기사를 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지금 언론들이 지금 네. 조선의 활동가를 이렇게 부려올 거 아니야. 어쨌든 지금 이 MBN 기사가 31일에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김주아 앵커가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거의 뺏기다시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김주아 앵커가 누가 말할 사람이 때 아니야. 누가 말해서 함부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말할 사람이 자기가 먼저 신박하게 이 논리를 얘기할 세워서. 그런 그러니까 조중동을 보고 이 논리 괜찮은데 해서 가지고 오는 그렇죠. 쪽에 가깝죠. 왠지 그런 것 같았죠.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신문 지면을 저희가 7개의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검색을 넣고 이제 돌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김주아 앵커가 31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30일에 바로 전날에 제목 빚더미 공기관에 정규직 많이 만들었다고 박수친 고용부. 또 박수란 키워드도 또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이거는 냄새가 직업 나는데. 윤리로 약간 좀 아니, 너무 이건 좀 너무 냄새가. 표절이야. 근데 조선일보 기사가 어떤 논리로 이루어져 있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구도시철도공사, 코이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빚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기 순손실이 몇 천억 나고 부채 비율이 9천억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C를 받았고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건 빼박이네. 이거는 어떡하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도면? 뺏기냐? 그렇죠. 우리 이거를 네, 아무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29일부터 31일까지 이런 기사를 쓴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쓴 신문은 조선일보가 2건을 썼는데 경향신문도 2건을 썼어요. 이건 그래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조선과 경향 말고는 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또 아쉬움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MBN은 한 번 더 때리면 보도하기까지 시간이 분명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뭐 뺏기려고 생각하면 뭐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아니, 적어도 하루는 있었잖아. 그렇죠.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조선일보가 더 설명 안 한 부분 없는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조선활동가는 얼마 만에 찾아냈습니까? 하루는 이상 걸렸는데. 그래요? 네, 참. 이게 기사만 한 번만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네.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군요. 좀 걸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살펴보면서 아니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렇지. 다른 회사에 또 뭐 비판할 만한 좋은 사례 같은 것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례집에 15개가 나오는데 설마 고용노동부의 이야기처럼 막 너무 화목하고 너무 친절하고 그런 사례만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다른 취재를 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뜻이 통하면 이거 빨리 정규직을 때려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때려야 한다는 이 사실이 뜻만 맞아서 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이 아예 없었다. 앵커가 진행하는 대표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저의 또 이제 마지막은 경향신문의 2건의 보도가 무엇이었느냐를 제가 또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궁금하네요. 네. 경향신문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비정규직 직접 고용 목소리 거센데 자회사 전환 수용 취하한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동부 장관이 코이카를 찾았는데 노동계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고 있는데 왜 너가 가서 그렇게 치하를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반대네. 네, 약간 반대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지금 서울 톨게이트에 올라가 계시고 지금 이게 한 40일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38명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한 달째 톨게이트 지붕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규직 전환의 우수 사례라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공공기관을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이카를 방문한 날이 딱 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톨게이트에 올라간 지 3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한 달째 아이고. 딱. 그래서 참 이걸 되게 장관으로서 어디를 방문할까 생각을 해보면 코이카를 방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그 행보를 찾았겠죠. 그래서 그게 저도 조금 아쉽고 경향신문이나 뭐 여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들에서는 이걸 되게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도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고 지금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 이 더운 날에 네 어떻게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회사 설립을 한 공공기관을 그렇게 찾아가서 치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이것도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아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1호 공약을 자축한 보고서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만큼 했다, 이만큼 달려왔다. 그런데 사실 그 1호 공약을 약속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안 돼서 말이 많고 그 안에서 노노 갈등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노노 갈등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해가면서 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짚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별 관심이 없었다. 그냥 정부는 축하하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그런데 관심 있는 곳은 비정규직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정부를 까는데 관심이 있었던 곳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에 약간 저도 이 보고서를 쓰면서 좀 너무 아쉽고 아니, 너무 총체적 난국인데 진짜. 네. 노동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 정도로 그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쉽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진짜 부채 비율이 오르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채가 어느 정도 건강한 부채인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투자해서 그런 부채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서 그런 부채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마냥 그냥 부채라고는 그 프레이밍을 씌워가지고 부채라고 하면 다 나쁘다. 너네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왜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정년을 그렇게 보장해 주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아쉽고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다른 언론사들도 좀 너무 아쉬웠다. 총체적으로 너무 뭐 아쉽고 슬픈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도 경향신문은 하긴 했네요.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장관이 다른 곳에 나섰기 때문에 이걸 썼지 저는 사례집에 나온 그 15개가 그 코이카의 경우에 자회사 설립을 했는데 지금 그 모범 사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그 사례집에서 뭐라고 적었냐고 하면은 자회사 설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소 반발이 있었긴 하지만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해보니까 75%가 자회사 설립에 찬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회사 설립에 찬성을 해주었고 그게 어떤 지금 노사 갈등이 딱히 없이 완만하게 협의를 한 이유였다. 이건데 사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찬성을 안 해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가만히 이게 놔둬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찬성을 하면 다 정규직화가 쉽게 될 건데 왜 뭔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이카에서 어떻게 75%의 찬성으로 자회사 설립이 추진됐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좀 더 취재해서 알아봐준 언론사가 없었고 그 외에 나머지들도 다 자회사로 바뀐 곳도 있고 직접 고용으로 된 곳도 있는데 자회사 설립이 어떻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고용노동부가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취재를 해서 정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저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진짜 선희 씨 말 듣고 나니까 자회사 설립된 곳하고 그냥 직접 고용한 곳 그걸 비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사례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이것도 보도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사 갈등 없이 원만하게 어떤 자회사 설립까지 했는데도
그런 그게 없었다 갈등이. 잘 됐다. 네, 합의가. 그러면 이거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게 있었는지 양보나 그렇다면 진짜 우수 사례지. 정말 우수 사례고 아니면은 회사 쪽에서 어떤 약속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약간 본보기 사례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보도할 만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를 칭찬하는 것보다 사회 갈등을 봉합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아서 비판도 안 하고 뭔가 칭찬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찾아봐야 돼가지고 좀 저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네, 언론들이 많이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언론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코이카는 왜 찬성했고 이분들은 왜 한국도로공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리고 또는 직종 뭐가 입장이 다른 거지? 이런 생각 해야 직접 되는데. 고용 한 곳은 또 왜 했고 그러니까. 자회사는 만들어진 건 또 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다르면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정부가 자세하게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자축할 때는. 그러니까 뭐 정부야 뭐 결과만 말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언론은 그걸 뭐 보도 자료나 뭐로든 봤으면 뭔가 이런 의문이 저는 되게 당연하게 떠올랐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누가 누구 들으시고 계신가요? 듣고는 들으셨나요? 있지만 안 할 거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르면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약간 톨게이트 관련된 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보도하면 톨게이트 이제 그 고공농성 팀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교되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런다라고 자칫 지레짐작 이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안 하는 그런 선의의 기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의까지 생각하면서 기자가 아이템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한국도로공사는 단순히 자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1, 2심에서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패소를 해서 그렇죠. 너네가 용역 고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불법 파견이니까 이렇게 탁 나왔는데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3심까지 가보자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1,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발레처럼 그래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해야 된다 고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얘네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걸 핑계로 대면은 좀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별로 좋진 아닌가? 않아. 우리한테 우리만 좋은데 궁금한가? 우리는 굉장히 필요해. 나도 궁금한데. 노동자로서 되게 필요하고 특히 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저도 이게 궁금할 텐데.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아. 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너무 뭐 듣고 계신 기사 분들 중에 아이템 좀 발제 좀 하세요. 네. 저희 거 듣고 했다고 하시고 조선활동가 인터뷰도 좀 따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내일 댓글은요 내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9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